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배우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의 죽은 영혼이 다시 하나님 앞에 살아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면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그 성경을 먼저 한 군데 찾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서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18장입니다. 페이지는 290페이지입니다. 신명기 18장 21절 22절입니다. 신명기 18장 21절 22절입니다. 구약 성경 291페이지. 자, 다 찾으셨으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혹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네, 신명기서에 기록된 이 말씀에 보시면 이 성경책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성경책이 너희들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 말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렇게 할 때에 근데 그 성경책에 만일 증언도 있고 성취함도 있으면 그것은 선지자가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아라 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성경 말씀 속에 있는 사건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이라는 분을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그분이 계신지, 그분이 정말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배울 건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제 노아의 홍수라는 사건, 성경의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 홍수라는 사건을 통해서 정말로 이 성경이 하나님이 기록하신 거구나, 사람을 통해서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어려운 얘기들도 나올 수가 있으세요. 근데 제가 최대한 천천히 그리고 알아듣기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저를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앞에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 노아의 홍수는 역사적 사실인가라는 타이틀입니다. 노아의 홍수는 역사적 사실인가?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이제 노아의 홍수가 어떤 이야기인지 이제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으니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요. 근데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고서 죄인이 됐습니다. 근데 그 죄인이 된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그 이후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손들이 태어났어요. 근데 그 모든 자손들이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니까 죄를 너무 많이 짓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죄가 땅에 가득했다, 관영했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을 만든 것을 후회하면서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을 내가 물로 심판하겠다라고 하셨고, 그 물로 심판하는 그 사건 속에서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 총 8명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8명을 제외하고는 모든 인류가 다 이 홍수 심판으로 죽었다라는 전설과도 같은 이야기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명백하게 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자, 보세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 자기네들을 통해서 기록된 구약 성경 중에서 딱 2명의 인물을 뽑아라 라고 하면은 첫 번째가 모세입니다. 모세.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이에요. 근데 이 모세라는 사람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구약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구약 성경 첫 번째부터 5번째 책까지를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을 거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었을 건데 왜냐하면 그가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오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론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의미예요. 물론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 상징을 하는 거지만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여기 노란 줄에 보면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된 창세기, 특히 오늘 창세기를 배울 건데요. 창세기의 기록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느냐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교회 안 다닌 사람들은 당연하고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이 말씀에 해당이 됩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창세기에 기록된 내용들을 믿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 배우시면 아시겠지만 노아 홍수가 전 지구적인 홍수였고 모든 사람이 다 죽었고 또 노아 시대 사람들은 900살까지 살았다라는 기록들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야 이게 무슨 허무맹랑한 소리야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죠? 모세의 글을 지금 안 믿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그 왜 그러냐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창세기,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맨 첫 번째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근데 이 창세기는요, 총 50장으로 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50장. 그런데 1장부터 11장까지 하고요. 12장부터 50장까지 역사가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역사, 근원 원자죠. 원래의 역사.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아들인 야곱, 그리고 그의 손자인 이삭, 그리고 그의 증손자인 요셉 이야기까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역사적, 이 세상에서도 이 족장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데요. 정확하게 11장을 기점으로 해서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은 사람들이 그냥 신화처럼 여깁니다. 그런데 오늘 배우실 이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은 원 역사가 1장부터 11장까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은요 6장, 7장, 8장, 9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약 4분의 3에 해당되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 노아의 홍수의 이 사건을 기록해보면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며칠이라는 글들이 계속 나옵니다. 비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시작돼서 언제까지 내리고 또 방주가 7월 1일에 아라산에 머물고 이러한 기록들이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모세라면 굳이 있지도 않은 사건을 그렇게 날짜까지 정확하게 짚으면서
더군다나 11장에 있는 내용 중에서 4분의 3이라는 양을 할당을 해서 기록할 리가 없잖아요. 이게 만약에 거짓이라면 금방 사람들이 읽어보고 거짓이라는 걸 알 텐데. 그래서 이렇게 성경의 구조상으로라도 보시면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은 결코 거짓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개략적인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깊게 들어갑니다. 그럼 노아의 홍수 사건이 왜 일어났느냐? 자, 앞에 보시면은요. 홍수가 일어났다고 했는데 홍수 심판의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라. 왜 심판을 하셨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그의 행동이에요, 마음이에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악하니까 행동은 당연히 악하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짓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보신 거죠.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죄를 털끝만한치도 있으면 용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 건데, 저 윗구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로 삼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았다. 이게 타락의 어떤 증거인데요. 여기서 사용된 아름다움, 히브리어 토브입니다. 그리고 보았다, 라합니다. 그리고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취했다라는 건데 이것은 라카흐예요. 근데 이 단어가 창세기에 똑같이 사용된 곳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이 하와가 어떻게 따먹냐면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 여자가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하와가 했던 행동을 묘사하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저자인 모세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의 심판의 타락이 마치 최초의 아담이 짓는 죄와 지금 동일하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만큼 큰 죄라는 거죠. 이 죄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홍수를 통해서 내리시는데요. 자, 이게 이제 홍수의 연대입니다. 연대. 그래서 홍수는요, 총 370일 동안에 이 홍수가 있었던 건데요. 비가 내립니다. 이제 비가. 그래서 여기 앞에 보시면 이게 다 성경에 기록된 날짜입니다. 2월 10일 날 이제 하나님께서 방주를 이전에 만들으라고 하고 방주가 완성이 되니까 노아와 그 식구들에게 방주에 타라고 합니다. 2월 10일 날. 그리고 일주일을 기다려요. 그리고 2월 17일 날부터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비는 3월 26일까지 내려서 40일 동안만 비가 내린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부터는 비가 안 내려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물이 계속해서 지금 차오르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7월 17일 날 방주가 아라랏산에 이제 정박을 하고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물이 점점 감합니다. 그래서 이때를 학자들은 후기 홍수 시대라고 해요. 물이 점점 감하다가 10월 1일 날 이제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노아가 배에 있던 비둘기와 까마귀를 이제 날려보내고 나중에 감람 잎사귀를 물고 돌아오는 것을 보고 물이 거친 것을 알게 돼요. 그때가
1월 1일이고요. 그리고 2월 27일 날 물이 완전히 마른 것을 보고 2월 27일 날 방주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홍수 사건은 총 1년하고도 열흘이라는 기간 동안에 있었던 사건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당시, 이게 지금으로부터 이제 한 4,000년 전, 이전의 사건인데요. 그럼 홍수가 내렸다고 하는데, 홍수의 범위가 어느 정도냐라는 거죠. 홍수. 자, 여러분들도 이제 여름철 되면, 장마철 되면 물난리를 겪으시잖아요. 그죠? 홍수를 겪으는데, 그런 홍수냐, 아니면 성경에는 분명히 모든 사람을 다 지면에서 쓸어버린다고 했기 때문에 한 지역적인 홍수가 아니라 전 지구적인 홍수냐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는 지역적인 홍수냐, 그러니까 노아가 살고 있던 그 지역에만 있었던 홍수냐, 아니면 정말로 이 지구 전체를 물로 덮었던 홍수냐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찾아봐야 되겠죠.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는 거죠. 성경은 제가 읽겠습니다.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그리고 맨 22절은 같이 읽어볼게요.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다. 네. 자, 보세요. 성경은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다라고 그랬어요. 다 잠겼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이 홍수가 지역적인 홍수라는 거예요? 아니면 전 지구적인 홍수라는 거예요? 네, 전 지구적인 홍수라는 겁니다. 상식적으로도 보세요. 전 지구적인 홍수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으라고 하셨겠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딴 데로 이사 가면 가죠. 딴 데로 이사 가면 되죠. 그죠? 그 짐승들을 방주에 태울 필요도 없어요. 그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지역적으로도, 지리적으로도 노아의 홍수가 지역적인 홍수라면은요, 이따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주가, 자, 홍수가 났어요. 강이 범람해요. 그럼 그 강은 다 어디로 흘러요? 바다로 흐르죠? 이 지역을 보면 바다가 아래쪽에 있어요. 그런데 이 노아의 방주가 머무른 그 산은 북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역적인 홍수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370일 동안 물이 차 있었다고 그랬죠, 그죠? 그럼 지역적인 홍수가 370일 동안 물이 차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홍수 나면은 한 며칠이면은 다 물 빠지잖아요, 그죠? 한강물도 막 잠수교가 이렇게 넘쳐도 며칠 있으면 다 빠져요. 그런데 성경에는 370일을 창일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의 기록은 뭐라고요? 전 지구적인 홍수였다는 거예요. 전 지구적인 홍수.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전 지구적인 홍수가 내렸겠냐는 거예요. 자, 지금 비가 장마철에 아무리 많이 내려도 전 지구적인 홍수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전 지구적인 홍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근거가 되는 말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인가라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이니까 성경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보세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자, 여기 보시면 전 지구적인 홍수의 원인이 되는 게 뭐냐? 두 가지예요. 첫째는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이 터진다는 것은 깨지며라는 뜻이에요. 깨지며. 그러니까 큰 지각 변동이 있다라는 의미예요, 이게요. 두 번째는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하늘 위에 있는 물들이 쏟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 하늘에 창이 있나요, 지금? 없어요. 그럼 이게 어떠한 표현이냐? 자, 이게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는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궁창, 하늘을 만드실 때에 어떻게 만드셨냐면 이렇게 만드셨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최초에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드실 때는 궁창을 만드셨어요. 궁창은 뭐예요? 하늘이에요. 하늘. 전문적인 용어로는 대기권이라고 합니다. 대기권. 그러니까 그 궁창을 사이에 두고 궁창 아래의 물은 뭐가 있죠? 바다, 강, 호수, 지하수 등등이 있겠죠. 그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궁창 위에 물이 있대요. 이게 무엇인지는 이제 이따 살펴보고요. 바로 이 파란색 라인을 기점으로 해서 그 사이는 대기권이고 그 안에가 이제 물이에요, 물. 그래서 지구를 왜 푸른 행성이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지구 밖에서 보면 파랗게 보이는데 그게 왜냐하면 저 물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물이 전 지구의 70%예요, 바다가. 자, 어쨌든 그 위에 있는 물들이 창문이 열려서, 그러니까 이건 표현이에요. 그 열려서 지구 대기권 위에 있던 엄청난 양의 물들이 쏟아져 내려는 거예요. 예, 비가 돼서 내린 거죠. 그런데 그 물뿐만이 아니라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신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자, 땅과 함께 멸하겠다. 그러니까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큰 대규모의 지각 변동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갈라져서 땅 속에 지표 안에 있는 엄청난 양의 물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노아 홍수 사건은 땅과 함께 멸하겠다. 이 땅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홍수 이야기인데 물이나 비라는 단어보다 이 땅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많이 나와요. 한 40번 이상 나와요. 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8장 21절.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땅도 심판을 하신 거예요.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홍수 사건은 땅과 함께 모든 짐승과 사람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destroy라고 되어 있어요. 파괴하다. 파괴시킨 거. 이 땅을 파괴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홍수가 아니에요. 비가 좀 많이 내리는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진도 찾아서 합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표뿐만 아니라 바다 밑속에 있는 것들이 다 열리면서 엄청난 양들이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자, 히브리어 단어도 마불이라고 있습니다. 마불. 홍수라는 단어가. 근데 이 마불이라는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 13번만 딱 사용이 돼요. 13번. 근데 그 중에 12번이
이 홍수 사건을 설명할 때 이 마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딱 한 군데만 시편 29편에 사용이 되는데 그 문맥상에 보면 거기서도 홍수 위에 좌정하신 하나님을 묘사하면서 이 노아 홍수 사건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불이라는 이 단어는 특수한 단어예요. 그리고 이 마불이라는 단어에게는 항상 히브리어로 정관사가 앞에 써 있어요. 정관사라는 것은 그 홍수라는 거예요. 다른 홍수 없고 그 홍수라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즉, 이 마불이라는 홍수, 노아의 홍수 사건은요, 일반적인 홍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전무후무한,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파괴적인 홍수 심판이 없는 전무후무한 대규모적이고 대재앙적인 홍수였다라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런 홍수예요? 아니죠. 이런 홍수예요. 예.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걸 시뮬레이션 한 건데요. 이걸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땅이 갈라져서 안에 있는 물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면 엄청난 쓰나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 지구를 삽시간에 덮쳐가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거라고 상상을 하는 거죠. 나 이것보다도 더 저는 파괴적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홍수예요. 이런 홍수. 그러면 증거가 있을까? 이거를 격변적인 홍수라는 제가 표현을 쓸게요. 격변적인 홍수가 있었다라는 증거가 있을까라는 거죠. 이 지구에 과거에 분명히 이 사건이 있었다면은요. 그죠? 증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화석입니다. 화석. 화석은 다 아시죠? 그죠? 화석은 이 퇴적 지층에 이 동물이나 식물이 갑자기 흙이 덮쳐가지고 열과 압력이 누르면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면 따라 화석이 된다는 건 다 아시죠? 자, 그림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자, 이제 붕어거든요. 자, 붕어가 이제 있어요. 근데 붕어가 죽었어요. 자, 죽으면 조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썩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언젠가는 뼈다귀만 남아요. 그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도 만약에 이 진흙이 갑자기 덮쳐서 열과 압력이 더해지면 화석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예, 되는데 지금 지구상에서 발견되는 수많은 물고기 화석들은 어떻게 발견이 되고 있느냐? 이렇게 발견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요. 보세요. 이게 지금 선명하지 않아서 그런데요. 지느러미뿐만 아니라 아가미까지 생생하게 보존된 채로 파묻혔어요. 이게.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지느러미 하나하나까지 그대로 살아있어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 이 물고기가 죽었을 때 묻힌 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 갑자기 파묻혔다는 거예요.
이게 슬라이드 쇼가 안 되네. 이 슬라이드 쇼가 되면 좋은데 이게 왜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네. 이게 원래 슬라이드 쇼인데 이렇게 살아있는 물고기가 갑자기 흙이 덮치면 땅속에 매몰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때서 화석이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빠른 매몰, 그러니까 빠른 매몰이잖아요, 지금. 이 빠른 매몰 화석을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조건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엄청난 양의 흙이 필요해요. 이 화석이 만들어지려면요. 두 번째는 빠른 유속이에요. 그러니까 급류가 필요한 거예요. 엄청난 속. 왜냐하면 물고기, 여러분들 강에서 물고기 잡아보시면 아시잖아요. 손으로 잡을 수 있어요? 엄청 빠르죠? 그러면 최소한 이 다량의 흙은 물고기 속도보다도 빨라야 돼요? 늦어야 돼요? 훨씬 더 빨라야 되죠. 순간적으로 엄청난 양의 흙이 쏟아져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화석들은 격변적인 홍수 사건을 증명하는 것들이에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이런 화석도 발견이 됐어요. 먹다가 화석이 됐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장면이죠. 그죠? 이거는 살아있을 때 갑작스럽게 매몰된 거예요. 이것도 그렇죠. 자, 이것도 그렇죠. 이거는 맞아요. 새끼를 뱉는데 그때 화석이 된 거예요. 새끼를 낳다가도 화석이 됐습니다. 이게 어룡의 일종인데요. 이거는 어룡은 이렇게 새끼로 낳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복원도인데요. 이렇게 꼬리부터 나온대요.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이런 화석들이 발견이 돼요. 수 없이 발견이 됩니다. 전 지구에서. 그리고 이게 뭔 것 같습니까? 조개예요. 조개 화석들이 수억 개가 발견이 돼요. 그런데 조개 화석의 특징이 뭐냐? 특징이 있는데, 자, 이것도 조개 화석이죠. 잘 보세요. 제가 특징이 뭐냐고 지금 여쭤봤어요. 이것도 조개 화석이거든요. 자연사 박물관에 있는 거. 특징이 뭔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조개국 끓여보셔서 아시죠? 조개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입을 다 벌립니다. 바닷가에서도. 그죠? 근데 전부 다 입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물고 있어요. 다물고 있다라는 건 뭐예요? 살아있을 때 갑자기 매몰된 거예요. 격변적인 홍수를 증거하는 사건이죠. 또 이런 화석도 발견됐습니다. 그랜드 캐년에서인데요. 이게 조개예요. 조개의 일종인데 앵무조개라고 하는데 이 조개가 지금 이게 수만 개의 화석이 발견이 됐는데 다 방향이 어때요? 한쪽 방향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죽을 때 야 우리는 다 이쪽 방향 동쪽을 보고 죽자라고 했겠습니까? 아니죠. 엄청난 물의 양이 오다 보니까 이것이 쓸려가면서 매몰되고 그 매몰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화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물을 뭐라 그러냐? 저탕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강 밑에서 탁하게 흐르는 물, 저탕류예요. 흙탕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한 물이 이러한 화석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1초에 7m가 가야 돼요. 그렇게 돼야만 이러한 화석들이 발견이 됩니다. 자, 저탕류 실험 영상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엄청난 양의 진흙, 흙탕물이 쓰러져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 밑에 있던 물고기나 조개들이 갑자기 파묻혀지는 거죠. 이게 대격변이 일어나면서 전 지구에 이러한 저탕류가 형성이 된 거예요. 강이나 바다, 그리고 전 지구뿐만 아니라 이 6지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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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지에
이러한 대격변이 오늘날에도 이제 일어나는데, 유사하게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지진이에요. 그렇죠, 지진. 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칠레에서 있었던 1960년도에 있었던 칠레의 지진이에요. 지진 계측상 가장 센 지진이에요. 규모 9.5였어요, 이게. 60년도에.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진앙지예요. 칠레, 발디비아라는 해안 근처에. 여기서 지진이 빵 터졌는데요. 저기, 여기 하와이 보이세요? 여기 10.7m라고 써져 있는 곳. 거기까지 거리가 약 10,000km예요. 10,000km까지 이 쓰나미가 가는데 몇 시간이 걸렸냐면 여기 15시간이라고 되어 있죠. 15시간 만에 이 쓰나미가 하와이까지 덮쳤는데 그 높이가 10.7m였어요. 그리고 저 일본, 그래서 홋카이도까지 이 지진 해일이 몰아쳤는데요. 홋카이도까지는 약 10m를 유지했어요. 그래서 140명이 사상했어요. 이 엄청난 지진이에요. 지금도 일어나요. 엄청나죠? 이거는 알래스카에서 있었던 지진인데 64년도에 규모 9.2였고요. 쓰나미는 시속 몇 킬로였냐면은 900km예요. 시속 900km면은요, 비행기가 날아가는 속도예요. 그 속도로 쓰나미가 확 몰아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알래스카에서 저 밑에 남미까지 쓰나미가 가는데 15시간, 20시간이면은 다 도착을 했어요. 자, 빵 터졌어요. 이게 인도네시아 지진이었어요. 강도 9.3이었는데요. 이게 2004년도에 있었던 지진이에요. 이때 어디죠? 발리? 푸켓. 그쪽 휴양지에 있던 사람들 많이 죽었거든요. 빵 터졌는데 강도 9.3이었고요. 이게 히로시마 원폭 다 아시죠? 지금 얼마 전에 그 뉴스 나오던데 원폭 피해자들에 대해서 그 히로시마 원폭에 266만 개가 되는 파워가 여기 생긴 거예요. 이 한 번의 쓰나미로. 그래서 멕시코 서부까지 이 쓰나미가 영향을 줬어요. 자, 얼마 전에도 이 터키, 튀르키예에서도 지진이 나서 지금 엄청 고생하고 있죠. 그 지진 강도가 7.8이에요. 그러니까 9점 이상의 이 지진은 엄청난 거죠. 근데 이러한 지진들이 성경에는 전 세계적으로 한 군데만 일어나도 전 지구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 지구적으로 터졌다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쓰나미가 이 지구를 덮친 거죠. 자, 이건 뭐냐면은요, 다량의 흙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량의 흙. 자, 이게 1964년 일본 나가타에서 있었던 지진인데 건물이 다 무너졌어요. 몇 년 전인가 포항에서도 지진이 있었죠. 그죠? 그때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는데 여러분들 지진이 일어나면 건물이 무너지는데 왜 건물이 무너지는지 아세요? 예? 기초가 흔들리니까. 그렇죠. 기초가 흔들리는데 왜 기초가 흔들리냐는 거죠. 왜?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토양 액상화라는 현상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강한 지진이 일어나면은요, 이렇게 조밀했던 이 토양이 갑자기 액체처럼 확 변해버려요. 그러니까 물처럼 되는 거예요, 이 땅이. 그러니까 지반이 약해져서 건물들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액상화 현상이 포항 지진 때도 일어났어요. 그래서 웅덩이가 파이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엄청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게 인도네시아 지진 때 있었던 액상화. 잘 보세요, 화면을. 위에서 찍은 거예요. 보이시죠? 땅이 물처럼 흘러요. 이게 순식간에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엄청난 다량의 흙이 발생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실화입니다. 인공위성을 찍은 겁니다. 이거 실제입니다. 이거. 예. 그러니까 이러한 다량의 흙들이 엄청난 물과 함께 갑작스럽게 휘몰아치니까 그러한 화석들이 발견이 되는 거죠. 전 지구적으로. 그거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격변적인 화석의
그 재앙, 홍수 심판의 첫 번째 증거는 뭐다? 화석이다. 그럼 두 번째 증거는 뭐냐? 두 번째 증거는 지층이에요. 자, 지금 따라오고 계시죠? 네. 예. 아니, 저만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이해됩니다. 예. 두 번째는 뭐냐면 지층입니다. 지층. 지층이 뭐냐면은요. 교육부 공식 블로그에서 제가 그대로 카피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지층이란 땅에 있는 모래, 자갈, 진흙이 물을 따라 흘러가다 호수나 강, 바다의 밑바닥에 층층이 쌓이게 됩니다. 이러한 흙, 모래, 돌 등과 같은 퇴적물이 층층이 쌓인 후 굳어져 만들어진 층을 뭐라고 한다고요? 지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을 따라서 이러한 모래나 자갈이나 흙들이 계속해서 쓸려가는 거예요. 이것들이 층층이 쌓이는 거죠. 이렇게. 예,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이게 지층이에요. 지층. 이게 지층인데 이 지층을 가장 이 지구상에서 완벽하게 보여주는 곳이 있는데 그게 미국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랜드 캐년입니다. 지금 떡시루처럼 보이시죠? 이게 다 지층이에요. 그런데 이 그랜드 캐년의 총 길이가 450km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예요. 그 거리만큼의 폭이 16km 평균. 엄청난 이 협곡이 파여서 가는 거예요. 구불구불. 그리고 평균 깊이가 이 꼭대기에서 밑에까지가 1.8km예요. 그러니까 거기 위에서 떨어지면은 시간이 좀 한참 걸리겠죠. 그러니까 이 그랜드 캐년의 지층이 이 450km 이 총 면적에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지층이 어떻게 형성이 됐느냐, 그러니까 시간이 얼만큼 걸렸느냐라는 것이 문제예요. 학교에서는 어떻게 배우냐? 이 지층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쌓여서 이 지층이 만들어진다라고 배워요. 그래서 이 지층을 거꾸로 계산을 해서 이 지구 나이가 45억 년 됐다라고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제가 더 깊게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이 지층이 그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논문을 썼고 그 논문에 따라서 실험을 해서 증거를 찾은 게 있어요. 콜로라도 주립대학의 줄리앙이라는 이 교수인데요. 이 사람이 이종모래 혼합물의 성충화 실험이라는 논문을 통해서 뭘 발견했느냐. 이 지층이 그렇게 오랜 시간 걸리지 않고도 순식간에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실험으로 증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논문을 쓰고 수학적인 근거를 통해서 그거를 통해서 실험을 했고 그것을 입증을 했어요.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돼요. 자, 보세요. 이게 뭐냐면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이 지층은 아까 흙, 모래, 자갈 등등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크기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겠죠. 자, 그것을 이제 실험실에서 큰 모래, 거친 모래와 고온 모래를 섞었어요. 섞어서 비커를 통해서 위에서 부었더니 어떻게 되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이 두 개의 모래를 섞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부어요. 쭉 붓죠? 그럼 밑에 지금 층이 생겨요. 이게 층이 생기는데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떡시루처럼. 자, 이렇게 계속 쌓여서 마치 떡시루가 쌓이는 것처럼 지층이 형성된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저게 뭐냐면 지층이 이게 돌과 자갈과 모래가 있으면 물에 의해서 휩쓸려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수박만한 돌덩어리와 야구공만한 돌덩어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함께 굴러갈 때 어떤 게 더 한 번 굴릴 때 먼저 가요? 큰 것이 가죠. 작은 것은 그 뒤에 가고 그러한 시차 때문에 이 지층의 구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 자,
이게 더 중요한 실험인데, 이게 저탁류를 이용한 지층이 형성되는 실험이에요. 네, 잘 따라오세요. 네. 자, 이게 이제 실험실에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자, 이분이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저렇게 강한 이 저탁류로 흐르면 지층이 이렇게 쌓이는데, 지금 이게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줄리안 그 교수예요. 자, T1, T2를 쓰죠. 이게 뭔지 설명드릴게요. 자, 이거 보시면 이게 지층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층이 앞으로 가면서 지금 지층이 생기고 있죠. 자, 요겁니다. 지층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강한 물에 의해서. 그래서 단면을 딱 자르면 떡시루처럼 되어 있어요. 예, 시루떡처럼. 잘 안 보이시는데 이게 화면이 어떠세요? 예, 시루떡이죠. 이렇게 지층이 형성된다라는 것을 입증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지질학자들은 이것을 수용을 합니다. 진화론을 믿는 자들은 안 믿어요. 자, 이렇게 단면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랜드 캐년처럼 되죠? 자, 보세요. 자, 이 물속입니다. 자, 저탁류가 물려와요. 흙과 함께. 자, 앞으로 왔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지층, T1. 그죠? 이게 먼저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층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만들어졌죠?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흙이 밀려올 때 만약에 저 위와 아래에 물고기가 있었다고 해보세요. 그럼 이 물고기가 파묻힐 거죠. 그러면 어떤 게 먼저 파묻힌 거예요? 여기에요, 여기에요? T1이죠. T1이 먼저 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화석이 된 거죠. 나중에 된 거잖아, 이게 1시에 된 거라면 이건 3시에 된 거잖아요. 그런데 지층에서 이렇게 만약에 화석이 발견이 되면 진화론학자들은 뭐라 그러냐? 여기 있는 게 더 먼저 화석이 됐다. 왜? 밑에 있으니까 층층이 쌓였을 거 아니에요, 시간순으로. 그런데 이렇게 발견되는 화석들이 없고요. 오히려 이 밑에 더 훨씬 더 진화론 표현에 하면 더 훨씬 진화된 생물들이 아래층에서 발견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먼저 된 거고요. 화석이. 이게 나중에 된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제가 이거 만드느냐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화석의 위치는 매몰된 시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물이 매몰된 위치였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자,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험실에서 했는데 그러면 실험하고 실제하고는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실험실하고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사건을 벌어주셨나 봅니다. 이 사건이에요. 이게 1980년도에 미국의 워싱턴주에 있는 세인트 헬레나라는 이 산이 폭발을 했어요. 엄청난 이 폭발을 했는데 이렇게 폭발을 했어요. 이게 그때 진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은 사망을 했다고 하고 사진기만 발견됐다고 하네요. 어쨌든 그런데 이 폭발이 있을 때 저탁류가 발생을 했어요. 엄청난 화산재가, 뜨거운 이 화산재가 폭발하면서 위에 있는 그 눈이 있었는데 그 물을 녹였어요. 그 녹여가지고 중력에 의해서 산 아래쪽으로 이 저탁류가 형성이 됐는데 시속이 100km에 이 저탁류가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 형성이 돼서 뭘 만들었느냐? 이러한 협곡을 만들었어요. 이거를. 높이가 183m. 근데 며칠 걸렸다고요? 3일 만에.
저 지층 보이시죠? 이걸 3일 만에 만들었어요. 이 격변으로 인해서. 근데 이 가운데 보면 요 떡시루처럼 되어 있는 이게 이 밑에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만들어진 지층인데 이 가운데 있는 지층 높이가 7.5m였어요. 요게 3시간 만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쌓여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격변에 의해서 한순간에 지층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나무가 확 꺾여버렸어요. 이게 분화구에서 얼마 정도 떨어진 나무 같으세요? 맞춰보세요. 졸리시니까 1번 1kg, 2번 3kg, 3번 5kg, 4번 9kg. 4번. 네, 제가 문제를 잘못 냈네요. 3, 6, 9, 11에 됐어야 되는데 9kg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폭발의 위력이 우리 서울시로 치면 하남시에서 폭발을 했는데요. 쓸어버린 게 어디까지 쓸어버렸냐? 김포공항까지 쓸어버렸어요. 이게요. 이 나무가. 그런데 이게 뭔 것 같으세요? 이게 세인트 헬레나 밑에 있는 호수가에 있는 나무예요. 나무가 이렇게 엄청 100만 그루 이상의 나무가 다 뽑혔다고 합니다. 근데 이 나무의 특징이 있어요.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떠세요? 뭐가 좀 없는 것 같죠? 예, 가지도 없고 또 뿌리도 없고. 예. 자, 이 표면을 보세요. 뭐가 없어요? 예, 껍질이 없네요. 껍질이 없어요. 껍질이 없는데 더 희한한 거는요. 이렇게 박혀 있어요. 수직으로 지금도 19,000그루 이상이 지금도 이렇게 박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나무들이 이 엄청난 힘에 의해 서로 부딪히면서 껍질이 홀라당 싹 벗겨진 거예요. 그래서 물에 떴는데 물에 있으면 나무가 물을 먹죠. 물을 먹으니까 밑둥이 무겁잖아요. 밑둥이 이 호수 아래로 박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만약에 화석이 되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때 만약에 저탕류가 밀려왔으면 화석이 어떻게 됐겠어요? 이렇게 됐겠죠. 그쵸? 이렇게 됐겠죠. 그러면 이게 격변설로는 충분히 이해되죠? 근데 진화론에 의해서는 이해됩니까? 이 밑에 있는 지층은 1억 년 전, 저 밑에 있는 지층은 1000년 전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저 나무가 지층을 뚫고 들어가서 화석이 되냐고요.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나무들이 이렇게 발견이 되네요. 나무 화석이에요. 이렇게요. 네. 이건 뭘 의미하냐? 격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 껍질 이야기를 했으니까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뭔 것 같으세요? 우리 어렸을 때 다 이거 했어요. 지금도 이거 태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석탄이에요. 석탄을 전자현미경으로 이게 보면은요, 이 석탄의 구조는요, 거의 대부분이 나무 껍질이에요. 나무 껍질. 그런데 이 석탄이 이 세인트 헬레나의 폭발에 의해서 이 석탄층도 갑작스럽게 만들어졌어요. 순식간에. 진화론 학자들은요, 그거 아니에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게 석탄이 만들어진다고 가르쳤어요. 근데 이거를 직접 그 논문을 썼던, 그러니까 요 폭발이 있기 전에 석탄이 갑작스럽게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논문으로 쓴 그 교수가 얼마 뒤에 있어서 이 폭발을 된 것을 보고 직접 현장에 가서 이 강 속으로 들어가서 봤더니 자기가 제시했던 그 이론대로 석탄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한 거예요. 그 인터뷰예요. 1979, I defended my PhD dissertation on the floating map model for the origin of coal at Penn State University. What I was interested in was how a coal bed in Kentucky formed.
And as I studied the coal bed, it became evident to me that it did not grow in place in a swamp, but that the coal bed formed from 부딪히면서 껍데기들이 벗겨지죠. making bark falling to the bottom. 노버크라고 그 영상에서도 계속 껍질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That was the model that I defended for my PhD dissertation. And right here in my favorite volcano. 논문을 썼고 이제 여기를 간 거죠. 직접 본 거예요, 자기가. 모델이 현실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이 교수예요. Explore this log mat in this unusual environment. So are you telling me you've been down to the bottom of Spirit Lake? I'm a trained scientific diver, and I've done the dives to the bottom of the lake, up to 100 feet. And I'm looking at the bottom of the lake to see what the sediment is like. This is accumulated there since 1980. But yeah, 나무 껍데기가 있었다잖아. 이런 나무 껍데기요. That's where the logs deposited their bark is on the bottom of the lake. The water soaked. 이렇게 다 껍질이 벗겨진 거예요. Rubs against another tree and is peeled off. Water soaked, it swells, it sinks to the bottom. 이게 해저와 있는 바닥에 있는 layer of plant material called peat, but it's formed underneath the floating log mat. Was it a thin layer, a thick layer? How thick was it? 얼마큼 쌓여 있었냐? 1m가 쌓여 있었다는 거예요. 이 나무 껍질이. And over a wide area of the lake, there was not an area of the lake that didn't have a large quantity of plant material. And the primary plant material is sheets of tree bark. So you think it can 이게 핵심이죠. 짧은 시간에도 석탄이 만들어질 수 있느냐? that process can produce coal in that short of time? I think it can. 가능하다. What we need is burial to squeeze out the water. 보세요. 무언가에 덮여서 나중에 물이 빠지고 열이 가해지면 충분하다. We need a little bit of heat. We don't need a lot of pressure to make coal, but in the laboratory we can make a coal-y-like substance very rapidly in weeks just by compacting the water away and then generating. 언제 얼마 걸려요? 실험실에 만들면 일주일이면 석탄 된다. Little bit of heat. 예, 이게 석탄입니다. 이 미국에 있는 엔텔롭 로셸 광산인데 이 석탄층의 높이 좀 보세요. 25m. 여기 오른쪽에 사람 보이세요? 그러면 이 엄청난 양의 석탄이 어떻게 만들어졌겠어요? 노아의 홍수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보다 훨씬 좋은 대기 환경에 있었던 엄청난 나무들이 한순간에 폭발로 인해서 껍질이 다 벗겨지고 한순간에 이렇게 묻히게 된 거예요. 전 세계 석탄 분포 지도예요. 그렇다면 이것도 전 지구적인 홍수라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겠죠. 지층과 함께.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힘드시겠지만. 또 하나가 뭐냐? 이게 전 세계에 있는 이 산맥들이에요. 산맥. 산맥은 뭐예요? 굉장히 높은 곳에 있잖아요. 그죠? 이 높은 곳에 바다에서 사는 생물들의 화석이 발견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높은 곳이 어디냐면 히말라야죠. 히말라야. 그죠?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산이 있으니까. 에베레스트 산에서 히말라야에서 조개, 암모나이트죠. 물고기, 그 다음에 이 바다 생물 이런 것들이 히말라야에서 발견이 됐어요. 히말라야에서. 여기서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히말라야에서 뿐만이 아니라 요쪽 남미에 있는 안데스에서도 발견이 됐어요. 여기서도 발견이 되네요. 조개나 이거는 뭐냐면 상어 이빨입니다. 상어. 이런 것들이 이런 높은 산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요쪽 안데스로 이쪽 로키에서도 이제 발견이 됐는데 조금 더 보시고 얘기할게요. 알프스 산맥에서 2,800m 지점에서 거대한 어룡의 화석이 발견했다. 공룡이 살았던 거예요. 노아 홍수 때. 그건 복잡하니까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세계 최대의 어룡 화석이 이번에는 미국에는 로키 산맥에서도 발견이 됐어요. 네. 그리고 요거는
5억 년 전 살았답니다. 진화론에 의한 거니까 뭐 우린 그렇게 넘어가자고요. 어쨌든 그러나 그 바다에서 살았던 그 튤립 모양의 해양 동물이 로키 산맥에서 발견이 됐다라는 거예요. 높은 산에서 이러한 화석들이 발견됐다는 것은 언젠가는 이곳이 다 어떻게 되어 있었다고요? 바다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입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소금 없으면 안 되잖아요. 옛날에는 소금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 산 꼭대기에서 소금이 생산이 돼요. 이거 안데스 산맥에 있는 페루 꼭대기에서 이게 바로 하얀 게 뭐냐면 전부 다 염전인 거죠. 이게 해발 3,000m예요. 잉카 문명 때부터 이 염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케냐에서 먹고 있어요. 요거는 몽고입니다. 몽고. 몽고는 바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근데 이 몽골의 우부스 염호인데요. 해발 800m, 약 759m인데 약 800m 지역에 이 길이가 84km예요. 이 호수의 길이가 엄청난 이 호수가 다 염호예요. 몽고 최대의 호수예요, 여기가. 자, 여기 몽고, 이게 몽고 지도거든요. 또 고비 사막 많이 들어보셨죠? 고비 사막. 고비 사막에도 이렇게 이 하얀 게 전부 다 염호입니다. 염호. 네, 염호. 그리고 여기 되게 유명하죠. 요즘 볼리비아에 있는 우유니 사막이라고 정말 우윳빛처럼 이 사진 찍은 거 보니까 막 아주 투명해가지고 이게 사진이 너무 멋있던데 여기에서도 이게 발견이 돼요. 이게 소금 사막이에요. 여기는 해발이 한 3,600m 정도 되는 높은 곳에 있어요. 넓이는 경상남도 땅만 해요. 이게. 소금은 약 110억 톤이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110억 톤. 그리고 소금의 두께가 작은 데는 1m 쌓여 있고요. 소금이 쌓여 있는 게 많은 데는 120m까지.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건 터키에 있는 투주고루 소금 호수입니다. 이게 핑크빛이에요. 이게 해조류 때문에 이렇게 핑크빛으로 보이는 거죠. 그 해조류가 죽으면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염도가 높아지면서 빨간색으로 가는 거고요. 이거는 에티오피아 사막에 있는 그 염호입니다. 이것도 지구상에서 가장 더운 곳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시면 결론은 뭐냐? 이 홍수는 국지적인 홍수가 아니라 전 지구적인 심판을 이룬 사건이 명백하죠? 아니에요? 예, 명백한 사건이죠. 자, 그럼 이제 다음 타임 시간에는 그러면 이러한 격변 가운데에서 어떻게 이 노아와 노아의 식구 8명이 살아남을 수 있었느냐,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시고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